두 여자는 병실에서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20년의 상처를 넘어 민수를 위해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야, 내 엄마야. 그리고 정숙이 선생님이야. 피아노 선율이 병실을 채우는 순간 민수의 눈꺼풀이 떨렸다. 3년 동안 닫혀있던 눈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마. 민수의 첫 목소리에 명희는 오열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음악은 말보다 진실했다. 피아노가 세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기적 뒤에는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세 사람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명희는 정숙을 쫓아냈을까요? 왜 민수는 그 피아노만을 고집했을까요? 그리고 정숙은 왜 20년 만에 다시 민수 곁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 야트막한 언덕 너머로 펼쳐진 작은 요양병원은 오전 햇살을 받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늘봄 요양병원이었죠. 봄이 늘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지만 실상 이곳은 봄보다는 긴 겨울 같은 시간들이 쌓여가는 곳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윤정숙은 오늘도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파란색 간병복으로 갈아입은 정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간병 일을 해온 정숙의 걸음걸이는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정숙은 그 빛을 밟으며 3층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3층 끝 병실 305호. 정숙이 담당하는 환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32살의 남자 환자 박민수였죠. 민수는 3년째 혼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이후 민수는 단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아니었지만 영양은 코로 들어가는 튜브를 통해서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민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누워 있어도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은 마치 깊이 잠든 사람처럼 평화로워 보였죠. 민수 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정숙은 습관처럼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숙은 늘 민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는 건 간병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죠.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숙 자신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민수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해 눈가, 볼, 턱선까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꺼내 하나하나 손가락을 펴가며 깨끗이 닦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숙은 그저 깨끗이 닦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손은 참 곱네요. 음악을 하셨나 봐요. 정숙은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을 다 닦은 후에는 팔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굳기 때문에 매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팔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민수의 코에 연결된 튜브로 유동식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영양액을 지켜보며 정숙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메뉴는 호박죽이래요.
맛있겠죠? 물론 민수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민수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오후가 되자 정숙은 민수의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민수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리고 낡은 시트를 빼낸 뒤 새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다시 반듯하게 눕혔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정숙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가져온 제라늄이었습니다. 분홍색 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죠. 정숙은 물을 주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 꽃 보세요. 참 예쁘죠? 봄이 왔나 봐요. 얼른 일어나서 같이 산책이라도 가야 할 텐데.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규칙적인 심박수만 찍혀 나갔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민수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빗으로 천천히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에게는 가족도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찾아온 적이 없었죠. 병원비는 어디선가 자동으로 이체되어 왔지만 누가 내는 건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외롭지 않으세요?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민수가 외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숙 자신이 외로웠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에게도 가족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 정숙은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친척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숙은 민수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왜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정숙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인 정숙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숙은 민수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수 씨,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병실 문을 닫으며 정숙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피곤했지만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숙은 작은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병동 대청소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기로 했고 정숙은 3층 끝 창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창고는 병원 복도 맨 끝 계단실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정숙은 청소 도구를 들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정숙의 코를 먼지 냄새가 파고들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오래됐길래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야. 정숙은 마스크를 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휠체어, 오래된 의료기구들, 박스에 담긴 서류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라 답답했지만 정숙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분류하며 한참을 보내던 정숙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라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정숙은 꾸준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낡은 휠체어를 한쪽으로 옮기고 깨진 의료기구들을 버릴 것과 보관할 것으로 나눴습니다. 서류 박스들은 하나하나 열어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숙은 창고 안쪽 깊숙한 곳까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손전등을 켜야 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때 창고 맨 구석에서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형태가 묘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왔지만 정숙은 참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천 한쪽을 잡고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푸드득 날아올랐고 정숙은 잠시 뒤로 물러나 기침을 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정숙은 다시 앞으로 다가가 천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였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무 표면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피아노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손수건을 꺼내 피아노 표면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내자 피아노의 원래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짙은 밤색 나무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은 무거웠지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반 위에도 먼지가 가득했지만 상아색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수건으로 건반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건반 위쪽에 멈췄습니다. 작은 이름표 하나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정숙은 얼른 이름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정숙이 매일 돌보는 그 환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민수 씨 거였구나. 정숙은 건반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이 피아노를 쳤을까요? 민수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이 건반 위를 오갔을까요? 민수는 이 피아노로 어떤 곡을 연주했을까요? 정숙은 갑자기 민수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3년 동안 돌봐왔지만 정숙은 민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습니다. 가운데 도음이었습니다. 낡은 피아노였지만 소리는 맑게 울렸습니다. 약간 조율이 틀어진 듯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또 다른 건반을 눌렀습니다. 레, 미, 파, 솔. 음들이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문득 이 소리를 민수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사랑했을 이 피아노 소리를. 하지만 피아노는 창고에 있었고 민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피아노를 그대로 두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이 병원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정숙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정숙은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은 멈춰서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숙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305 박민수 환자 있잖아요. 혹시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환자요? 저도 많이는 모르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입원하신 분이라서요.
그런데 사고 전엔 피아노 강사였다고 들었어요. 피아노 강사요? 정숙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러시던데 개인 레슨을 하던 분이래요. 실력도 아주 좋으셨대요. 음대를 나오셔서 콩쿠르도 몇 번 입상하셨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비 오는 밤에 차가 미끄러져서 수진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피아노 강사, 음대 출신, 콩쿠르 입상. 그래서 창고에 민수의 이름이 적힌 피아노가 있었던 것이군요. 아마도 민수가 사용하던 피아노를 병원에 기증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요? 가족이 안 계신 건가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입원할 때부터 혼자 오셨대요. 병원비는 어디선가 계속 들어오는데 누가 내는지는 원장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대요. 딱 한 번 입원 초기에 나이 드신 여자분이 오셨다고 하던데 그 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정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드신 여자분. 혹시 민수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일까요? 하지만 왜 한 번만 오고 다시는 오지 않은 걸까요? 정숙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업무가 있다며 자리를 떴고 정숙은 다시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창고 안 피아노 앞에 선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사고 전에 매일 연주했을 피아노. 민수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을 음악들. 정숙은 문득 민수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그 손이 이 건반을 누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여러 음을 이어서 눌렀습니다.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그 소리는 창고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평소처럼 민수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의 손을 닦아주며 정숙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창고에서 피아노를 찾았어요. 민수 씨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민수 씨가 치시던 피아노 맞죠? 물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아노가 참 좋아 보이던데요. 소리도 아직 맑고요. 민수 씨는 어떤 곡을 좋아하셨어요? 클래식? 아니면 대중음악? 정숙은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함없이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왠지 오늘 민수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민수도 피아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퇴근길에도 자꾸 그 피아노가 떠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피아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창고 구석에 쓸쓸히 놓인 피아노, 먼지 속에 묻혀있던 민수의 이름표, 그리고 그 맑은 피아노 소리. 집에 도착한 정숙은 저녁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숙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교회 성가대에서도 반주를 맡았었죠. 건반을 누를 때마다 울려 퍼지는 음악. 성가대원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는 피아노 선율. 정숙은 음악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가와 오늘 반주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피아노는 정숙에게 말보다 더 진실한 표현의 도구였습니다.
슬플 때는 슬픈 곡을, 기쁠 때는 기쁜 곡을 연주하며 정숙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건반 위에서 정숙은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정숙은 피아노 연주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숙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지만 남편은 보기와는 다르게 능력이 없었고 취업과 사직을 반복하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정숙은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식도 없이 10년이 훨씬 넘게 살다가 40대 초중반쯤 부잣집 10살짜리 남자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아빠가 없고 엄마가 큰 사업을 하는 집이었는데 엄마의 부탁으로 피아노 레슨부터 저녁 시간까지 돌봄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보다 정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엄마보다 정숙을 더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엄마는 저를 해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정숙은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넘게 간병 일을 하며 정숙은 피아노를 다시 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굳어버렸고 일상은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고에서 민수의 피아노를 본 순간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정숙의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이요. 굳은 손가락이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그 감촉, 건반의 무게, 울려 퍼지는 민수 씨.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선율이 머릿속에 흘렀습니다. 오래전 쳤던 찬송가 멜로디였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숙은 그 선율을 따라 부르며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숙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밤 근무를 맡게 된 정숙은 저녁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기상청에서는 밤부터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정숙은 병원 로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근무는 낮 근무보다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들도 최소 인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병실로 들어가 저녁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몸을 닦아주고 자세를 바꿔주고 침대 시트를 정돈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밤에는 비가 온대요. 빗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올 거예요. 정숙은 평소처럼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밤 9시쯤 되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 근무 간호사는 간호사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간병인들도 각자 맡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10시가 넘자 병동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간호사실의 불빛만 희미하게 복도를 비췄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병실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아노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발견한 민수의 피아노. 정숙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창고에 들러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를 닦고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연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망설여졌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병동은 조용했고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가려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숙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칠 때 정숙은 살짝 고개를 돌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들키지 않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한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에 묻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깨끗해진 피아노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틈틈이 닦아준 덕분이었죠. 정숙은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아색 건반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가져온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높이가 딱 맞았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을 눌렀습니다. 도음이었습니다. 맑은 소리가 창고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음을 눌렀습니다. 레, 미, 파. 음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기억은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선택한 곡은 찬송가였습니다. 주 은혜이물이라는 곡이었죠. 정숙이 젊은 시절 가장 자주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느린 템포의 곡이라 연주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툴렀지만 멜로디는 분명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건반을 누르며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것. 정숙은 이 순간이 너무나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주했습니다.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소리는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조용한 밤, 빗소리와 함께 흐르는 피아노 선율은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3층 병동 끝 305 병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변함없이 심박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섞여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느린 템포의 찬송가 멜로디였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다가 펴졌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분당 60에서 62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3년 동안 변함없던 수치가 처음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고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간호사는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민수의 미세한 반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정숙은 곡의 마지막 부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음을 누르고 정숙은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여운이 창고를 채웠습니다. 참 이상하네. 오늘따라 마음이 따뜻해.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친 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정숙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는 여전히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피아노를 쳤어요. 민수 씨 피아노로요. 정숙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물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층 원장실. 병원 원장 김태주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원장은 서류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는 병원 곳곳에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원장은 습관적으로 각 층의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1층, 2층, 3층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3층 복도 끝 창고 앞 화면에서 원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창고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시간을 되돌려 확인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란색 간병복을 입은 걸로 봐서 간병인이었습니다. 원장은 얼굴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윤정숙이었습니다. 305 박민수 환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이었죠. 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밤 근무 시간에 창고에는 왜 간 걸까요? 원장은 창고 내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다시 복도 화면을 봤습니다. 정숙이 창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았습니다. 원장은 창고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낡은 의료기구들, 휠체어, 그리고 피아노. 원장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박민수가 입원할 때 누군가 피아노를 병원에 기증했었습니다. 원장은 그 피아노를 창고에 보관해 두었었죠. 설마 피아노를 친 건가? 원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 시간에 창고에서 피아노를. 원장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피아노를 몰래 치다니.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뭔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윤정숙이라는 간병인, 박민수라는 환자, 그리고 피아노. 원장은 박민수의 차트를 떠올렸습니다. 3년째 혼수 상태, 가족은 없고 병원비만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자는 한 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원장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민수가 입원할 때 딱 한 번 나이 드신 여성이 찾아왔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원장에게 민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간병인, 뭔가 있어. 원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박민수를 담당하는 간병인이 민수의 피아노를 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원장은 앞으로 윤정숙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병원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은 모니터를 끄고 서류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윤정숙과 박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원장은 아침부터 긴장한 표정으로 병원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병실을 청소하다가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 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병원 분위기가 왠지 달라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 305호 환자 보호자가 오신대요. 해외에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 보호자요? 정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보호자가 갑자기 온다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이 아침부터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그 보호자가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수진이 말을 마치자마자 원장실에서 급하게 걸어 나오는 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장은 3층으로 올라오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305호 병실 상태 다시 확인하고 차트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요. 그리고 원장은 정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윤정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숙은 원장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문을 닫고 정숙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박민수 환자 보호자가 오십니다. 한 명이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매우 중요한 분이세요. 한 명이 회장님이요? 네.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박민수 환자의 어머니시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그것도 대기업 회장. 정숙은 왜 그런 분의 아들이 3년 동안 혼자 병원에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근 박민수 환자에게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변화요? 네. 일주일 전 밤 CCTV를 확인하던 중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도 약간 상승했고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민수가 반응을 보였다니. 정숙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창고에서 피아노를 쳤던 그 밤. 설마 민수가 들었던 걸까요? 그런데 정숙 씨,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가 창고에서 피아노를 치셨죠?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원장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민수 씨 피아노가 안쓰러워서요. 원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피아노 소리가 환자에게 자극이 된 것 같아요. 회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럼, 네,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도착하실 겁니다. 원장은 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회장님은 매우 강하신 분이에요.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고요. 오늘 만나시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7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이 회장이었습니다. 명의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절제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명희는 병원 로비로 들어섰고 원장이 급히 내려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바로 병실로 안내해 주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원장은 명희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약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피아노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누가 쳤다는 거죠? 담당 간병인 윤정숙 씨입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 오랜 경력의 간병인입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고 명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원장이 앞장서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305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 명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은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명희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명희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윤정숙 씨입니까?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수 씨를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입니다. 명희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정숙은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피아노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민수 씨에게 위로가 될까 해서. 명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숙보다 키가 크고 체구가 좋은 명희가 가까이 오자 정숙은 더욱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내 아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거요? 명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의 피아노를 친 거요? 허락도 받지 않고?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위로라도 될까 해서요. 민수 씨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명희는 정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둬요.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우리 가족에게 금기입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희는 정숙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장이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정숙은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명희는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그 간병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세요. 회장님, 하지만 윤정숙 씨는 매우 성실한 간병인입니다. 민수 환자를 정성껏 돌봐왔고요.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교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 겁니다. 민수 상태를 지켜봐야겠어요. 네, 회장님.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명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지 않고 병원 뒤편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어린 민수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민수의 피아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 8시쯤 병원에 도착한 명희는 조용히 민수의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는 새로 배치된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간병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지킬 테니 가보세요. 네, 회장님. 간병인이 나가고 명희는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명희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수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에 보였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민수의 피아노가 있을 것입니다.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피아노는 그 여자가 선물한 거야. 명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10살 때 피아노 선생님이 민수에게 선물한 피아노. 명희는 그 피아노가 싫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싫었습니다. 명희는 그 선생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피아노를 평생 사용했습니다. 명희가 새 피아노를 사주려 해도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그 피아노만을 고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매정했지. 명희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밤새 민수 옆을 지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며칠 후 정숙은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원장이 부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을 졸이며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숙 씨, 앉으세요.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명의 회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병원 내에서 피아노 연주를 금지하라고요. 정숙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매우 단호하셨어요. 다시는 그 피아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원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원장실을 나와 민수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수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피아노 못 쳐요. 미안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단 한 번 쳤던 피아노였지만 정숙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평온함, 음악이 주는 위로.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민수를 평소처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숙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숙은 가끔 창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안에 민수의 피아노가 있다는 생각. 하지만 정숙은 창고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얼굴색이 예전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호흡도 미세하게 불규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민수 씨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은 민수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심박수가 조금 불안정해졌네요. 혈압도 약간 떨어졌고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장기간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때가 있거든요. 수지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원장은 민수를 진찰한 후 명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희는 곧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환자의 상태가 일주일 전보다 약간 악화되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하고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명확한 원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가 일시적으로 보였던 반응이 사라지면서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퇴근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민수의 창백한 얼굴, 불안정한 심박수. 정숙은 자신이 피아노를 치지 않아서 민수의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병실로 들어간 정숙은 민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 힘내세요. 제발 괜찮아지세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하루 종일 민수를 돌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을 더 자주 닦아주고 마사지도 더 오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은 더 떨어졌고 호흡은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의료진은 비상 대응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명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민수 옆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민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숙은 문득 피아노를 떠올렸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 민수가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아노를 칠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금지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숙은 병원에 출근해서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정숙 씨.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원장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직서입니다. 원장은 놀라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직서요?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민수 씨를 더 이상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정숙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가 민수 환자를 가장 잘 돌봐왔잖아요. 원장님, 저는 민수 씨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아요. 회장님도 저를 싫어하시고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희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은 명희를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은 책상 위에 봉투를 들어 명희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간병인 윤정숙 씨가 남긴 사직서입니다. 명희는 무심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사직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무표정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 적힌 서명을 보는 순간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숙.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명희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윤정숙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명희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10살이었을 때 명희는 민수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여러 선생님을 인터뷰한 끝에 한 명의 젊은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윤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음대를 나왔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개인 레슨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정숙은 성실했고 민수를 잘 가르쳤습니다. 민수는 정숙을 좋아했습니다. 정숙은 단순히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민수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명희의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희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바쁜 명희를 대신해 정숙이 민수를 돌봐주었습니다. 정숙은 레슨이 끝난 후에도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때로는 민수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정숙을 정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명희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보다 정숙을 더 따르는 것 같았던 것이죠. 민수는 명희에게는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정숙에게는 했습니다. 민수는 명희보다 정숙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명희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는 건 아닐까? 정숙이 내 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명희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정숙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정숙 선생님,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정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가난한 여자가 우리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은 없어요. 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키우는 겁니다. 명희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정숙을 붙잡았지만 명희는 민수를 떼어냈습니다. 정숙이 떠난 후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남기고 간 피아노로요. 정숙은 떠나면서 민수에게 자신의 피아노를 선물로 남겼던 것입니다. 명희는 그 피아노가 싫었습니다. 새 피아노를 사주려 했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정숙의 피아노만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명희는 포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명희는 다시 그 이름을 만났습니다. 윤정숙. 명희는 손을 떨었습니다. 설마 그 윤정숙이 지금 민수를 돌보고 있었던 건가요?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윤정숙 씨,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명희는 계산했습니다. 20년 전이면 맞습니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명희는 다시 물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음대를 나왔습니까?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를 가르쳤다고요. 명희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민수를 가르쳤던 그 윤정숙. 명희가 쫓아냈던 그 여자. 지금 민수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명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윤정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이름. 명희가 쫓아냈던 그 여자.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정숙을 쫓아낸 그날. 민수가 울면서 정숙을 붙잡았던 모습.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모습. 명희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명희는 민수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피아노 선생님이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민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민수를 아꼈던 것이죠. 명희는 그걸 질투라는 감정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명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명희는 갑자기 병원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민수를 보고 싶었고, 그리고 윤정숙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명희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밤 근무 간호사만 간호사실에 남아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던 명희는 민수의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숙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방에는 개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명희의 목소리에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명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하기로 했으니까요. 명희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정숙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 집을 떠났어요? 정숙은 명희의 질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라는 말, 우리 집이라는 말,
정숙은 명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20년 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기억하시는 건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전 민수의 피아노 선생님이었죠. 윤정숙 선생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20년 동안 그날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차갑고 잔인했던 말들, 울면서 정숙을 붙잡던 어린 민수의 모습, 정숙은 그날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여자가 우리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은 없다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희도 그날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던 말들. 명희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철 같던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제게 남편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난 후 민수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저보다 당신을 더 따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민수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당신 때문이라 생각했죠. 명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무너지지 않았던 명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희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민수에게 음악을 가르친 건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를 닮은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회장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항상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다고. 저는 그냥 회장님이 바쁘신 동안 민수 곁에 있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정숙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는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외로운 아이 곁에 있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오해했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상처를 줬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그때 제 역할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민수에게 너무 많은 정을 줬죠. 아니에요.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그저 한 아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제 불안과 질투 때문에 당신을 쫓아냈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 창백한 얼굴. 민수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명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 민수가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심박수도 올라갔다고요.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는 피아노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피아노가 정숙이 남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그 피아노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희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네요. 피아노를 금지시킨 게 민수에게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숙 선생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어디로요? 창고로요.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정숙은 놀랐습니다. 명희가 피아노를 치자고 하는 건가요? 명희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민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피아노를 쳐요. 정숙은 명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병실을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불을 켰습니다. 피아노가 창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피아노였습니다. 정숙이 닦아준 덕분이었죠. 명희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희는 피아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정숙이 민수에게 선물한 피아노. 명희가 미워했던 피아노. 하지만 민수가 평생 사랑했던 피아노. 명희는 아무 말 없이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희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쳐요. 이번엔 같이.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희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여자의 손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 사람은 20년 전 민수를 가르쳤던 선생님, 한 사람은 민수의 어머니. 정숙이 먼저 첫 음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창고를 채웠습니다. 명희는 정숙을 따라 화음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가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멜로디를 연주했고 명희는 반주를 맡았습니다. 두 여자는 처음 함께 연주하는 것이었지만 묘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음악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조용한 밤 두 여자의 연주는 병원을 감싸며 퍼져나갔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선율이었습니다. 3층 병동 끝 305호 병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민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점점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오른손 손가락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변했습니다. 분당 60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8, 70. 심박수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호흡도 변했습니다. 불규칙했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두 여자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20년의 세월, 오해와 상처, 질투와 후회,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습니다. 민수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창고에서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의 여운이 창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곁으로 가야겠어요. 민수 병실로 이 피아노를 옮겨야 합니다. 정숙은 놀라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를요? 하지만 너무 무거운데요. 괜찮아요. 원장님께 부탁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민수가 이 피아노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해요. 가까이서. 명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원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병원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 몇 명도 급히 불러주세요. 3층 창고에 있는 피아노를 305호 병실로 옮기려고 합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30분 후 원장과 남자 직원 3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창고로 가서 피아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피아노였지만 4명의 남자가 힘을 합쳐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305호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활짝 열고 피아노를 병실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민수의 침대 옆 창문 근처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위치가 완벽했습니다. 민수가 누워서도 피아노를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다 옮겼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환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원장과 직원들이 물러간 후 병실에는 명희와 정숙만 남았습니다. 두 여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이 피아노가 20년 동안 민수와 함께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희는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이 피아노를 미워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명희의 옆에 섰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를 위한 진심을 담은 연주. 두 여자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병실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민수의 생명을 알렸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이었습니다. 명희는 정숙의 멜로디를 듣고 화음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오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은 천천히 병실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에서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피아노는 민수의 침대 바로 옆에 있었고 소리는 민수에게 직접 전해졌습니다. 맑고 따뜻한 선율이 민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점점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70, 75, 80.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손가락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연주하면서 민수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더 정성껏, 더 따뜻하게. 명희도 민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화음을 얹으며 정숙의 멜로디를 받쳐주었습니다. 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민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점점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민수의 눈썹이 움직이고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정숙은 연주하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야. 그리고 정숙이 선생님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계속 연주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여기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줘. 명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그 순간 민수의 눈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았던 눈꺼풀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민수의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아노 쪽을 보았습니다. 정숙과 명희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두 여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명희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민수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모니터가 빠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삐삐삐삐.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민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마.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들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명희는 오열하며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단다. 명희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의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체온이었습니다. 정숙은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정숙에게 향했습니다. 민수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뭔가를 기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숙이 선생님이야. 기억나니? 민수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피아노 레슨, 함께 웃던 시간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선생님이야. 다시 만나서 반가워. 명희는 민수를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명희는 민수를 안고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는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민수를 검진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깨어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명희와 정숙은 병실 한쪽에 서서 의료진이 민수를 검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과거. 하지만 음악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돌려주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피아노. 정숙이 민수에게 선물한 피아노. 민수를 다시 깨운 피아노. 그 피아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음악교실이었고 2층은 작은 휴게실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음악치료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교실의 원장이었습니다. 정숙은 병원을 그만두고 이곳을 열었습니다. 명희가 전액 지원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명희는 건물을 구하고 피아노를 들여놓고 모든 설비를 갖춰주었습니다. 명희는 이 교실의 첫 번째 후원자였습니다. 교실 안에는 피아노 5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특별했습니다. 병원 창고에 있던 민수의 피아노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간직한 그 피아노는 이제 교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숙은 8살 여자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손가락이 짧아서 건반을 누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지은아,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말고. 정숙은 지은이의 옆에 앉아 격려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지은이가 돌아간 후 정숙은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민수의 피아노를 닦을 때는 특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숙은 이 피아노를 닦으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걷지는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누워 있었던 탓에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재활을 하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팔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명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민수를 돌봤습니다.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많이 맡기고 명희는 민수 곁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명희는 민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재활 치료를 지켜보고 밤에는 민수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수와 명희는 20년 동안 쌓였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희는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교실을 청소하고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민수가 교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명희가 차로 민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 2시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희가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 휠체어를 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휠체어를 조종하며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오늘 재활치료에서 다리에 힘이 조금 들어갔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했어, 민수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명희는 교실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명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명희는 민수와 정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어른이라는 것을, 민수에게는 두 사람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민수는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민수의 피아노였습니다. 20년 전 정숙이 선물한 피아노. 민수는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피아노 참 오래됐네요. 그런데 여전히 좋아요. 그럼 좋은 피아노니까 내가 평생 사용한 피아노잖아. 정숙은 민수 옆에 섰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뭘 치고 싶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제일 기초부터요. 정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민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번엔 멈추지 말고 끝까지. 정숙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건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이게 도야. 기억나지? 네, 선생님. 민수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도, 음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이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삶에 다시 음악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레를 눌러봐. 민수는 레 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 파, 솔, 음계를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민수의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피아노를 쳤던 손가락이었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격려하며 함께 연주했습니다. 정숙이 왼손으로 화음을 얹고 민수가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간단한 곡이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았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음악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제가 왜 음악을 좋아했는지 이제 다시 느껴져요. 그럼 음악은 말보다 진실하단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앞으로 다시 피아노를 칠 거야. 걸을 수 있게 될 거고 무대에 설 수도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제대로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주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일요일마다 정숙과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곡만 연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운 곡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것입니다. 민수는 음악이 자신을 치유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피아노를 치며 민수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가락의 힘도 돌아왔고 몸의 균형도 잡혔습니다. 음악은 민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교실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정숙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곡을 연주하는 자리였습니다. 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명희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나와서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지팡이를 짚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의 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혼자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민수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피아노였습니다. 무대 위에 놓인 그 피아노는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가 선택한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정숙이 20년 전 민수에게 가르쳤던 곡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곡을 다시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이었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흘러갔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정숙은 객석에서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어린 민수가 이 곡을 연습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민수가 다시 이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음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는 민수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다시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것. 3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손이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명희는 감사했습니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음악을 선물해 주신 정숙 선생님과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교실에는 정숙과 명희, 민수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피아노 앞에 함께 섰습니다. 오늘 연주 정말 좋았어, 민수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명희도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세월, 오해와 상처, 질투와 후회, 모든 것이 음악을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피아노가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조용히 울리는 피아노 선율 속에서 그들의 지난 세월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습니다. 음악은 말보다 진실했습니다. 음악은 그들에게 용서를 가르쳤고 화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